건담 프라모델을 샀지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 조립은 하지만 데칼 뭐지? 먹선 뭐지? 마감은 어떻게 하지? 항상 궁금하셨던 분들, 그렇습니다. 건담 프라모델 초보분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따라만 오시면 여러분들도 건담 중수, 저는 건프라 연구소의 이박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일단 부품을 깔끔하게 떼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건프라 튜토리얼 1화, 건담 부품을 깔끔하게 떼고 싶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프라모델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MG와 RG. 이 두 가지만 잘 하실 수 있다면 HG, PG 뭐든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런너와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모델을 꺼내보면 이 전체를 런너라고 그래요. 부품이 붙어있는 이 판 자체를 런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1 런너, 여기는 A2 런너가 되겠네요. 각각 런너에 파츠 번호가 또 써있죠. 얘는 A2의 9번 부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런너와 부품 사이에 여기 이어진 부분, 이렇게 얇게 붙어있는 이어진 부분, 이 부분을 게이트라고 합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이트 정리. 런너와 부품 사이에 게이트를 깔끔하게 떼어내고 정리해주는 게 게이트 정리가 되겠네요. 런너에서 부품을 떼어내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니퍼입니다. 자, 보통 니퍼는 두 개를 이용합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니퍼를 두 개를 쓰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절삭력이 좋은 비싼 니퍼 같은 경우에는 날이 상당히 얇습니다. 이 얇은 날로 바로 런너에서 부품을 잘라내면 무리가 많이 가겠죠. 부러질 수 있어요. 비싼 걸 사서 부러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싼 니퍼는 2차용으로 사용해주고, 비교적 저렴한 친구를 1차용 니퍼로 런너에서 부품을 먼저 잘라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잘라볼까요? 바짝 자르지 말고 게이트를 남겨놓고 잘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1차용 니퍼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 시중에서 사실 1, 2만원 사이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원 이하의 제품들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원 이하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절삭력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자르면서 힘이 좀 들어가죠. 손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니퍼는 1차용, 2차용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1차용으로 런너에서 부품을 떼어내준다. 이때 주의할 건 게이트를 남기면서 잘라준다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비싼 니퍼, 2차용 니퍼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2차용 니퍼는 날이 얇고 절삭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쓰는 궁극 니퍼 같은 경우에는 한 6만원대 하는 것 같고, 대략 뭐 시중에서도 2차용 니퍼로 판매하는 게 한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용 니퍼는 날이 얇기 때문에 주의점이 생기죠. 6만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막 썼어요. 그리고 막 날이 부러져. 막 이가 나갔어. 자기야, 나 이거 날이 나가서 또 사야겠어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 위한 요령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 1차용으로 바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굵은 거를 직접적으로 자르시면 안 돼요. 날이 얇다 보니까 굵은 걸 자르면 날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르실 때 빠르게 탁 자르시면 안 돼요. 팍 자르시면 안 되고 천천히 잘라줘야 됩니다. 천천히, 쓱, 천천히. 자, 천천히 잘라주시면 백화 현상도 거의 나지 않고 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원래 이런 거 자르면 안 돼요. 굵은 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천천히 자르실 때는 단면이 매우 깔끔하게 나왔죠. 하지만 빨리 자르면 단면에 백화가 살짝 생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르면 날에도 안 좋고 부품에도 하얗게 자국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전체가 클리어로 된 친구들한테는 날이 얇은 니퍼는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클리어가 훨씬 더 딱딱해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딱딱한 투명 플라스틱을 자르다 보면 또 날이 나갈 수 있겠죠. 주의사항만 충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상당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지. 자기야, 이거 니퍼 2년이나 쓰지 않았어? 이제 새 걸로 바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맞나 이게?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용 니퍼와 2차용 니퍼를 사용해준다. 그리고 1차용 약간 저렴한 니퍼로는 게이트를 남겨놓고 잘라준다. 남은 게이트를 2차용 절삭력이 좋은 니퍼로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이렇게 1차용과 2차용 니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게이트를 정리해봤네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조립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할 내용들은 난 이 약간의 짝도 용납할 수 없어, 완벽하게 없앨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비싼 니퍼를 사용하신다면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조립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끔 요즘 킷들은 언더게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언더게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게이트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옆쪽에 달려 있는데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니퍼로만은 좀 깔끔하게 안 다듬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늘의 두 번째 도구, 아트 나이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직접 한번 다듬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옆쪽 게이트를 먼저 잘라내도 아래쪽이 남으니까 아래쪽 게이트를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보시다시피 살짝 게이트가 아래쪽에 남았죠. 일단 아트 나이프로 손을 안 다치려면 비비면서 깎아내듯이 여러 번 잘라주셔야 돼요. 자, 아트 나이프로 언더 게이트를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말끔하게 정리됐죠. 크게 조립에 지장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사용하시지 말고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니퍼까지만 해도 되고 아트 나이프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끝을 봐야겠어. 나는 완벽하게 지우고 싶어. 이 게이트 약간이라도 남은 거 용납이 안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시나 마지막 끝판대장은 사포입니다. 오늘의 왕을 만나네요. 자, 사포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틱 사포입니다. 모양과 색깔은 조금씩 다른데 똑같은 스틱 사포들입니다. 그리고 스펀지 사포, 마찬가지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스펀지 사포입니다. 종이 사포도 있겠죠. 종이로 된 사포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복잡한데 제가 굳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브랜드 상관없이 막 쓰는 이유는 방수만 맞으면 사실 어떤 걸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포에는 방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400방, 800방.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포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잘 갈리는 친구들이죠.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고와지죠. 자, 시작 지점에는 조금 낮은 방수의 사포가 필요합니다. 보통 400에서 600방 정도의 사포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는 웬만하면 스틱 사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틱 사포를 이용해 주셔야 각이 안 상하거든요. 막 물렁한 사포로 계속 갈면은 여러 번 갈아야 되잖아요. 결국 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좀 낮은 방수로 빨리 각을 유지하면서 없애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게이트가 두꺼운 경우 400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힘을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몇 번만 해주셔도 방수가 낮기 때문에 게이트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몇 번 안 했는데. 다만 문제는 잔 흠집 자국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잔 흠집을 없애주기 위해서 조금 밑방의 사포로 잔 흠집을 점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00. 네, 아까보다 잔 흠집이 좀 사라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이것도 약간 티나는 것 같아 하실 때 마지막으로 1000방이나 1200방. 네, 저는 1200방으로 해볼게요. 1200방 사포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게이트 자국이 완벽하게 사라졌죠. 다만 여기 약간 진하게 보이는 거는 게이트에서 압축되면서 나가기 때문에 살짝 진해진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애실 수 없습니다. 자, 시작은 400방 스틱 사포. 여기서 스틱 사포로 쭉 가셔도 되고 나는 스펀지 사포가 편할 것 같아 하시면 스펀지 사포로 가셔도 됩니다. 스펀지 사포로 한번 해볼게요. 800방, 다음 이어서 1000방.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RG처럼 굉장히 얇은 경우가 있어요. 게이트가 얇을 땐 시작 지점을 굳이 400으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600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800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800으로 한번 해보죠. 자, 800 스틱 사포로 먼저 게이트를 없애주고 1000방 스펀지 혹은 스틱 사포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금방 깔끔해졌죠. 스틱 사포 대신 아크릴에 양면 테이프로 종이 사포를 붙여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번외편으로 유리 사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리사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의 사포와는 느낌이 다르게 갈린다는 느낌이 들라서 좀 빠르게 파파팍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사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고 한 방에 반짝반짝 광까지 나죠. 다만 저는 유리사포를 잘 안 사용하는 게 빠르게 막 하다 보니까 각 유지가 좀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미세한 작업할 때는 조금 저한테는 안 맞아서 스틱 사포나 스펀지 사포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방에 끝낼 수 있고 좀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사포 선호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것저것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손에 막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사포는 사실 일반 프라보다는 클리어에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여기 게이트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킷에는 유리사포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1차용 니퍼로 게이트를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다음 2차용 니퍼로 게이트를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게이트 자국이 살짝 남았지만 난 여기서 끝낼 거야 하시면 끝내셔도 되고, 게이트가 두껍게 남았을 땐 아트 나이프 살짝 사용해 주시고, 나는 끝판대장까지 완벽하게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4포를 쓰는데, 게이트가 얘처럼 두꺼울 때는 400방 스틱으로 시작해 주시고, 그 위에 800방 스틱 혹은 스펀지 사포, 한 번 더 1000방 스틱 혹은 스펀지 사포, 1200방 정도 쓰셔도 돼요. 게이트가 완벽하게 사라졌죠. 뭐 어떤 사포든지 계속 올라갈수록 광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들고, 뭐 이렇게 전체를 글로스 인젝션으로 만드는 거는 슈퍼 노가다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니퍼, 아트 나이프, 그리고 끝판대장 사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한 프라를 원하시면 사포까지 하는데, 이건 처음에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길 때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오늘 다듬은 부품을 이용해서 설명서를 어떻게 보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린 또 언제 본담!